네, 진주 안인득 사건 이후 조현병 관리 변화와 과제 4차례에 걸쳐서 연속 보도로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경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현옥 부센터장과 함께 이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 이후에 정부가 관련 법률도 개정을 하고요. 정부, 지자체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환자에 대해서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존에는 퇴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그 자료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요. 법 개정 이후에는 퇴원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통보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타의 행동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 퇴원 시에 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 외래치료 명령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외래치료 지원제로 명칭이 변경된 건이 있고요. 또 청구 대상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추가되었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하는 부분을 삭제해서 청구를 더 용이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현장에 계시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을 좀 느끼셨어요? 사실은 정신질환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범죄들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것도 맞고 그것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나 정책 제안들이 많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인력 충원이나 예산 지원 같은 양적인 부분은 많이 확대가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역 내에 재활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개인의 부담, 가족의 부담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의 이제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민들의 인식 자체도 많이 저하되어서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더 고립되는 현상으로 지금 더 심화되고 있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퇴원 후에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도요. 법률적으로는 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들과 상충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해 주신 퇴원 후에 이렇게 관리한다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다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군요.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경남의 정신의료기관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재활을 할 수 있는 재활시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전체 재활시설 수의 절반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까요? 네, 2019년도 기준을 봤을 때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입니다. 이 중에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51%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2020년 김해시에 중독자 재활시설이 1개소 개소된 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 말에는 창원시에 또 1개소가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의 재활시설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각 시군별로 정신재활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경상남도 정신건강복지 지역 5개년 계획에 수립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될까요? 정신질환은 특히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29세가 굉장히 많이 발병하는 정신과적 질환이거든요. 예. 이때 발병 초기 5년이 향후 이 환자의 경과를 예측한다 할 수 있을 만큼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경상남도에서는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만성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하는 게 제도적으로 선제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분절된 서비스들을 좀 더 모아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점들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정신질환자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잘 정착하고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도민분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안인덱 사건 이후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부정적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죠. 예, 편견도 더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신질환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고립되고 음지로 숨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본기관에서 도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요. 19년도 비교해서 20년도에 거의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일반 도민들의 인식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도민 대상의 이런 인식 개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앞으로 저희 센터가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